오늘만 우리 아는 사람이 없구나. 안녕하세요. 그분 아니시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침에 막 식빵 같은 거 주긴 주는데 제 이름은 단입니다. 친구 조엘과 함께 영국에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막 맞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많이 먹으니까 뭔가 좀 익숙해지고. 조엘과 1년 넘게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한국을 소개하는 다큐를 만드는 일입니다.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주인공인데요. 한국인도 잘 모르는 한국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촬영하기 위해서는 직접 발로 뛰어야 합니다. 신선한, very freshy한 거네. 주로 인터넷을 보고 무엇을 사야 할지 결정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직접 사기 힘든 물건은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네, 뭐 저희 오늘 또 야외 촬영을 해야 되는 식탁이 없어가지고 어떤 거 저거? 네, 그런 거 좀 빌릴 수 그래 있을까요? 그래. 식탁 가져가래.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에스프레소 하나 마시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해요. 저희가 촬영하러 나가면 언제나 관심을 보여주고 안녕하세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죠. 저희 여기 김치찌개 만들어 먹으려고요. 김치찌개 여기서 만들어 먹어? 예. 좀 이따 시간 되시면 오셔서 저희 맛있게 이렇게 해드릴게요. 거리에서 예. 외국 사람이네. 예. Hello everyone. 저는 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요리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삼겹살 김치찌개입니다. 좀 I'm gonna 이거 좀 잘라볼게요. 짧게. 저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만드는 것도 좋아해요. Sorry, bro. Doing everything without telling you. Sorry. 좀 넣어볼게요. 촬영을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분들이 모여 응원을 해주십니다. 외국인인데 잘하시네. 그래요? 안녕하세요. 아주 그냥 뭐 제대로인데 보기만 해도. 냄새. 아 그래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춧가루를 좀 더 넣고 소금 좀 넣어요. 형 고추 하나 더 넣을까요 그러면? 더 넣어야 되겠어. 얼큰하려면. 그때는 아주 밥좀 말하고 그냥. 삼겹살 한 조각만 드셔보시죠. 돈 가리 걸고 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픕니다. 아이고. 네, 아프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뻐져. 잘 먹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맛있게 먹어. 네. 밥을 먹으면 더 맛있는데. 내년에 또 맛있게 해드릴게요. 그냥 알아서 꼭 감사합니다. 놀자리야. 네. 근데 죽기 전에 와야지 죽으면 뭐. 건강하라고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았지?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찌개나 뭐 이런 탕 같은 경우는 간 잘 맞추기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어서 그냥 제 입맛에 간을 그냥 맞춰 본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해보고 싶은데 해볼 용기가 없는 음식 좀 많아요. When we first went out there and shot the kimchi jjigae episode for YouTube, when they came over, it was this moment of it's just something beautiful, just the ability to be able to talk to these older people. 촬영과 편집을 담당하는 조엘은 영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전공했어요. So Korea was one of the first countries that I ever visited. And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out of my comfort zone. It was the first time I felt like, wow, this is different. And I only spent 6 weeks in Korea. It had this real impact on my life. And that kind of was the start. That's when I was just not obsessed, but drawn to, I want to find out more, I want to find out more. So then I started, obviously Dan is the expert. His Korean is absolutely amazing. And I feel like I'm learning at the same time, but in some ways we're kind of both going through this journey with the camera as our vehicle to explore Korean culture in a deeper way. 저는 자막도 쓰고, 근데 촬영할 때는 제가 약간 PD 역할 하고 있고요. 근데 조엘이 감독 역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조엘이 주로 하는데, 만약에 그 영상에 나오는 대화가 한국어로 하면 제가 그 편집 첫 번째 컷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온 지 1년 정도 됐고요. 예. 근데 2012년에 또 1년 있었어요. 그때 고려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국을 처음 알게 된 건 중학교 때였어요. 영국에서 맛본 김밥 때문이었죠. 근데 뭔가 그때 제가 그 음식을 보고 뭐 제가 잘 알던 중국 음식이나 일본 음식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저한테 막 되게 강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중국 음식은 아니고 이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뭔가 좀 다르고 뭔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이렇게 따로 있다는 사실을 좀 더 약간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은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날입니다. 영상 이제 화요일마다 올리긴 하는데 화요일 되면 뭔가 좀 마음이 떨리더라고요. 좀 긴장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저희한테만 있는 컨텐츠를 이렇게 공공장소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볼 수 있는 영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데 뭔가 좀 떨리더라고요. The bridge is like almost crumbled. And it's like that's where train goes over. Do we have anything outside of that for rain?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조엘도 저도
음식 문화의 큰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먹방 동영상을 만들기도 했어요. 우리는 광장시장에 나왔어요. 구경해봅시다. 갑시다. There's so much madness in here, bro. Oh my days. 이거 먹는 거야? 대박. 안녕하세요. 우와, 상할지요? 산낙지예요? 안녕하세요.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아, 껍질이군요. 이거 뭐예요? 먹어봐. 닭발이에요? 매워? 안 매워, 안 매워. 아, 무서워. 잘 먹고 있어. 거기서 어떤 나이 좀 있으신 한국 남자분 만나게 됐는데 아이고.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유, 사우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어디 쪽이요? 김해. 한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런데 참 인터레스팅한 나라들인 것 같아요. 그 양반 계산도 거 보이기는 한국말 많이 안 해. 그건 참 신기하네. 아, 감사합니다. 그분하고 막 자연스럽게 대화하게 되고 그랬는데 다시 그 컨텐츠 보니까 이게 완전 다큐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역시 저희만 나오면 그냥 뭐 먹방을 에너지 넘치면서 재밌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른 분들의 스토리를 보여드려야지 라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로 했죠. Through this coffee series, we wanted to create a space to talk with our friends over coffee, to chat about their stories and to find out more about what it's like to live in Korea. So it was just this like, who am I? When I shoot, and the way that we kind of, even in our interview style, we like to make the audience feel like they're watching us as opposed to we're talking directly to them, because there's a differentiation between observing something and being told something. And I think we learn best when we see. We don't have to say this is objectively this, because nothing is necessarily objective. 달라지고 있는 한국 젊은 세대들의 변화에 관심이 많은 형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선 꽤 유명한 외국인이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네, 잘 지냈어요. 파비앙 형은 저와 같은 동네에서 살아요. 집 앞 빨래방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죠. 저희 처음 만나 뵀던 단지 처음 봤던 게 그때 유튜브에서만 봤었거든요. 저는 집이 저쪽이니까 이렇게 걸어가다가 외국인이 2명 여기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팀에 보면 뭐지? 왠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깜짝 출연해 주셨잖아요, 그죠? 옷을 되게 잘 입으셨네요 오늘. 따뜻하면서도 되게 쿨하게. 아무래도 같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이고 둘 다 한국 문화 관심이 많고 한국을 좋아하고 같은 유럽인이고 아무래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건너야 되는데 네. 얼마 전 새로 마련한 저희 사무실에서 파비앙 형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저하고 조엘하고 또 이제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근데 사무실 분위기 되게 좋네.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요. 네, 하나고 좋아요. 한국에서 거주하신 10년간 파비앙 형이 보시는 한국 뭐라 할까
문화적으로는 가장 크게 변경된 점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외국인이잖아요. 그 10년 전 한국이랑 지금의 한국이랑 굉장히 약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느껴져요. 일단 10년 전에 길에만 걸어다니면은 그 시선, 쳐다보는 시선, 저 사람이 뭐지? 여기 왜 있는 거지? 뭐 그런 시선? 한국말로 주문하거나 뭐 얘기할 때는 굉장히 저 사람이 한국말을 하는 외국 사람인데 요즘은 단지도 그럴 거 아니에요. 뭐 커피숍이나 뭐 식당에 가면 유창하게 저기요 뭐 이거 2인분이랑요 뭐 이거 밥 추가요 뭐 이렇게 하면은 예전에 이런 반응이었을 텐데 지금은 뭐 그냥 예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이거죠. 그래서 그만큼이 이제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더 많이 오픈해진 거죠. 한국의 이런 조직 문화가 강하게 느끼신 적 있으신지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일이 힘들어하면 상사 때문에 좀 그렇다. 상사가 좀 쉽게 한다. 아니면 뭐 퇴근했는데도 계속 전화가 온다. 업무 전화, 업무 이메일 그리고 이런 거 무시하면 절대 안 된다. 맞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이제 규정돼 있어요. 퇴근하면은 일 관련 그 전화, 이메일, 뭐 메신저는 절대 그냥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단 대리님이에요. 단 대리님 위에 단대리. 팀장님 있어요. 김 팀장님인데 6시 퇴근했어요. 단 대리님이. 근데 6시 반에 중요한 바이어 연락이 와서 단한테 뭐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 왔어요. 단씨가 놀고 있는데 지금은 퇴근은 안 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바로 차릴 거예요. 맞아요. 혼나거나 무서워 진짜. 네, 그런 게 있어서 저도 예전에 연극 생활은 한 2-3년 동안 했는데 저도 그때 막내였거든요. 외국인인데도 많이 느껴졌어요. 저는 매일 혼자 와서 이렇게 뭐 청소를 미리 하고 심부름 있으면 그냥 무조건 해라. 그냥 이렇게 눈으로 그냥 내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느껴졌고 뭐 그것 때문에 많이 배웠지만 그거는 저는 조금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부나 명예 대신 자신만의 삶과 행복을 더 중시하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과 문화 패턴이 점점 바뀌는 걸 한국에 살면서 많이 느껴요. 저희 동영상 채널에 롱보드를 타는 여성분들을 촬영해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무척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 이제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서브컬처 여러 가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분들이 대상하고 있는 그런 것 좀 잡아보고 싶어가지고 롱보드를 선택했습니다. 롱보드는 이제 스케이트보드,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스케이트보드보다는 좀 더 긴 길이에요. 휠도 좀 더 크고 좀 더 구름성 좋게 잘 속도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보드가 롱보드입니다. 이 롱보드 타시는 여성분들의 개인 스토리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분들이 이제 롱보드 타시는 분들로서 어떤 어려운 점을 느끼셨는지, 어떤 바람점, 어떤 보람점, 그리고 어떤 행복한 점을 느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컨셉이었는데 여자는 조심해야 돼, 남자는 울면 안 돼, 막 이런 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들께서 그런 거를 주로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거 듣고 아마 잘할 거예요. 그 서브컬처라는 거는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떤 이가 보면은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들만의 룰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 원래는 없었던 근데 이제 막 생기고 소수의 사람들이 즐기면서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영국 같은 나라는 그 몇백 년간 이제 여러 가지 서브컬처 좀 많이 떠오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은 사실 탑컬처가 생길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한국의 서브컬처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뭔가 저희가 그 서브컬처를 같이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도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그걸 깨려고 하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브컬처들이 점점 저희 한국 사회로 들어올 수도 있고 시각도 많이 넓어지고 생각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 이 다르다는 게 틀린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것일 뿐이지 이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서브컬처가 한국 사회를 그래도 조금씩 변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조엘이 처음부터 옥탑방에서 살고 싶어 했더라고요. 네. 영국에서 이렇게 막 넓은 옥상이 있는 집에서 살려면 월세가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생긴 집이 없어요, 사실. 영국에서 집 자체가 다르니까 뭐랄까 사람들이 사는 냄새라고 할까 사는 냄새 나는 동네에서 살아서 그런 건지 막 종로나 강남이나 그런 데 가면 여기 내가 사는 서울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조엘이 말한 대로 그런 문화, 그런 느낌들을 더 자세히, 더 깊숙이 느껴보고 싶어서, 체험해보고 싶어서 서울 아닌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완전 시골에 가서 며칠 그 생활을 한번 살아보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섬이 되게 많잖아. 근데 우리 가는 섬이 여기 우이도거든. 우이도 여기 맨 서쪽이야. 근데 이제 이 바다에는 이제 섬이 되게 많으니까 이 다도해라고 하는 거거든. 섬이 많은 바다라는 뜻이야. 우이도를 가려면 목포에서 배를 타고 4시간을 가야 해요. 한국에서 이런 넓은 배를 타보는 건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일랜드 리빙 좀 체험하러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느끼려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런 섬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 또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서울하고 얼마나 색다른지 얼마나 다른지 좀 이렇게 체험하고 좀 시도해보고 싶었어요. 마침 고기잡이를 나가신다고 해서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아, 괜찮네요.
네, 미국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어디 사람? 영국 사람입니다. 아, 네. 영국 사람이요. It's me, good business. 저 근데 외국 사람들은 다 그냥 미국 사람이라 해. 알아요. 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배 처음 타요. 네. 처음 타본 것 같아요. 안 무서워? 괜찮은 것 같아요. 선장님하고 사모님 믿으니까. 여름에는 재밌어. 그래요? 좀 빨리 왔네요. 제가 생각했던 고기잡이와는 좀 다르더라고요.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쳐놓은 곡물에 고기가 들어오면 그냥 건져 올리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이거 함부로 아무나 실어준 거 아닌데. 거기 뛴다, 거기 뛰어. 좀 크다. 와. 우와, 많다. 이걸도 가버렸네. 여기 있어. 이봐봐 맞춰, 이봐봐 맞춰봐요. 엄청 크다 얘. 그냥. 이거 티. 얘는 보호색인가 보네요, 그죠? Oh my goodness me, there's some... 와. 이만큼의 물고기는 며칠 안에 다 이렇게 잡게 되는 거예요? 3일 됐어. 그러고 이제 네. 또 손님들이 와서 그 횟감 찾으면 네. 또 막 날마다 와서 볼 때도 있고 네. 고기가 많을 때는 날마다 와서 봐도 많어.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러할철에는 많이 없지. 30년간 어부로 살아온 주인 아저씨를 보면서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늘 없을게. 선장님 부부께서 바다에서 잡은 것들로 한상 가득 저녁상을 차려주셨어요. 와, 그러네. 구우면 저다 냄새가 나거든. 이 냄새 맡고 마늘가 들어와. 그렇게 맛있는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고기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니 그 싸면 하지 마. 말씀 기억을 해서. 바로 그렇게 먹어봐. 맛이 없잖아. 오, 사실 그대로는 말해 맛이 없으면 없다고 맛이 있으면 있다고 사실 그래. 와우. 오, 맛이 되게 뭐라 하지? 감칠맛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되게 좀 짭짤하고 진짜 맛있네요. 가시 조심해. 네, 맛있어요. 와우. 직접 잡으신 거죠? 그래야 돼. 와우. 싸서 먹는 거 처음 봤어요. 원래 그냥 이렇게 초장. 네, 여러분 오늘 되게 맛있게 먹었고 이제 다 먹어야 되는데 이분들 덕분에 오늘 또 다른 한국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게 된 것 같고 앞으로도 이제 훨씬 더 한국 문화를 깊숙이 계속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와. 그러니 주름살이 많이 나와. 아이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하십시오. 그렇죠. The camera is a tool. It's a tool to record what we see, kind of creatively. But having that and just being able to film and to be in that moment in these environments and watching the people doing their daily lives, it's not only a privilege, but it's massively cathartic. It's massively peaceful. 너무 작다. 사모님, 근데 저 외국에서 온 촌놈한테도 이렇게 힘든데 사모님 안 힘드세요? 힘들지. 근데 이제 이거 갖다 해갖고 가서 조금씩 그냥 많이 키운 거 아니고 조금씩 해다가 그때 먹으면은 훨씬.
제 옆에 이제 사모님이 그냥 계속 막 너무 열심히 하시고 웃으면서도 그래서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막 감동적이었어요. 오히려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 왜 그렇게 바쁘고 왜 그렇게 막 열심히 일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열심히 일하시는 것보다 뭔가 정해진 확실한 목적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했어요. 한국어에 대한 묘한 매력을 느꼈어요. 한국어를 좀 더 배우기 위해 2012년에 한국에 처음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와서 1년을 다녔어요. 그때 만났던 2-3명의 외국 친구들이 저한테 되게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오랜만이라고만. 바실리 형도 그때 만났어요. 형은 잘 지냈지? 그래, 가자. 밥은 밥 먹고 왔어요. 제가 있어야지 그렇게 하시나 봐요. 영국에는 이런 거 절대 안 입거든요. 그때 아마 석사 논문 쓰시는 중이었던 것 같고 그래. 그 이후에 졸업 잘 하셨죠? 졸업은 뭐 잘했고 논문도 잘 쓰고 합격했고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에서 연구원을 하고 있고 와. 이제 계속 북한하고 관련 연구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한국에 6년 사신 거예요, 이제? 뭐 다 합치면은 한 8년 정도 되지 않을까? 8년 정도? 뭐 다 합치면. 저는 사실 막 한국에서 오래 살진 않았는데 그래도 막 기억에 남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좋은 추억도 많고 형이 한국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쳐서 8년이나 사셨다고 그동안 진짜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이런 스토리가 있으세요? 스토리는 엄청 많은데 이제 교육제도만 예를 들어 보자면 러시아 교육제도 같은 경우는 독일로부터 이제 직접 받았기 때문에 네. 러시아에서 학생을 네. 이제 교수가 학생을 이제 학생이 아니라 미래 과학자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동료로 보는 거야. 컬리 동료로 이제 러시아에서도 학생을 자꾸 동료로 하기도 해 수업에서. 와. 동료들 뭐 이런 게 해야 한다 뭐 이런 책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학생을 부하로 보는 거야. 그래서 학생이 이제 지도 교수나 이제 교수의 일을 도와줘야 하고 그걸 아주 당연하게 이제 간주되는 거야. 그것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아마 똑같을 거야. 그런데 이제 내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착취에 가까운 현상인데 그런 거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이제 외국 친구들도 많이 착취를 당해서 그런 부분이 아주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하게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나 대신에 연구를 해라 뭐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으면서 뭐 이런 걸 번역해라 이런 거 해라 하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점도 있어. 유교 문화에 따르면 일단 부하이기 때문에 부하가 단순한 부하가 아니라 거의 아들처럼 이제 맞아요. 뭐 물론 키워주려고 하기도 하죠. 네.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도 있어. 그래서 나에게 그 아이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도 그 아이를 도와줘야 한다 하는데 뭐 밥 뭐 사주고 뭐 이런 것들이 뭐 가끔씩 뭐 알바도 소개해주고 뭐 그런 것들 좀 장단점 다 있어. 우리가 이제 오직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이제 다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단점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긴 해.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재개발 현장과 종종 마주칩니다. 제가 보기엔 무너질 정도로 낡거나 보기가 흉하지 않는데도 다 부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집 같은 집? 좀 오래 살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파트에서 산 적 없고 한국에서 이런 주택가에서 좀 산 경험이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집들이 아직 컨디션이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없어지는 걸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여기 원래 사셨던 분들이 이제 여기서 사시는 분 빼고는 한 분도 못 빼서 그럼 이사 어디 가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궁금하고 뭔가 고민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 살다가 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사 갔어요. 근데 집들이 지금도 되게 컨디션이 괜찮은데 아파트 집들 왜- 좋은데 아파트 지으려고. 근데 아파트. 왜 이런 집보다 아파트가 더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뭐 나라에서 하는 거 모르죠. 저도 몰라 왜 그랬나. 그 전까지 여기 몇 년 사셨어요? 25년. 25년이요? 와. 살기는 한 40년 살았어요. 집을 사기를 25년. 바쁘이 가요. 이거 바빠 어두워. 아,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제가 즐겨 찾았던 모래내 시장도 곧 없어지고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고 합니다. 이 시장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뭔가 영국에서 좀 오래된 모습 보는 거 그렇게 막 신선하진 않고 그냥 정상이에요. 막 사람들이 막 250년 정도 된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거 별로 막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60년 된 시장이 좀 신선한 모습인 것 같고. 카메라 봐야 돼? 그렇지. 서울 시내에서 좀 알아주는 시장이지. 모래내 시장이라 하면은. 네. 어떤 장사하셨어요? 나? 네. 나는 처음에 그놈을 장사하다가 또 닭가게 하고. 이제는 장사는 끝나고 시장 끝나면 끝나고. 그냥 뭐 다른 거 뭐 이제 장사도 끝나는 거지 뭐 이제. 여기서 여기서 50년. 50년 되셨다고요? 나도 50년에서 이제 아들들 다 시집장가 보내셨을까. 와. 끝나야지. 오래됐다는 게 무조건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닐 겁니다. 오래된 것들을 보존하고 되살려내는 것에는 한국이 인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아름다움과 전통 문화를 남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이만열 교수신데요. 아 그래요? 와. 미국 이름이 이마누엘, 그래서 한국 이름도 발음이 비슷한 이만열이라 지었답니다. 이런 거는 서울에서 처음 봤어요. 네, 서울에 많지 않죠. 네. 네, 많지 않고. 옛날 골목은 사실 대단히 옛날 아니라도 한 30년, 40년부터는 옛날 이런 가게 같은 것은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환경, 도시 환경이 매력도 있고, 그 다음에는 살기 좋아요. 그렇게 재개발 때문에 사라진 그런 서울의 모습은 좀 많이 아쉽고, 우리 좀 앞으로도 전통하고는 옛날 그런 골목을 좀 잘 유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파트는
아무리 살기가 편안하다고 해도 네. 뭔가 이제 한국의 막 전통적인 매력을 그렇죠.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현대 아파트는 한국 한옥이나 전통하고 전혀 관계 없죠. 관계 없고 전통 건축이 한옥 특히 그렇고 친환경 건축이고 매력이 있습니다. 여기가 뭐 산책길인가요? 그러면? 이만열 교수도 아파트보다 주택가를 선호하신대요. 저는 한국 처음 왔을 때는 좀 영국에 대해서 제일 좀 그리워했던 거는 서울에는 막 이렇게 자연을 쉽게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강남에 산다면 아마 영원히 뭘 그렇죠. 이제 한국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오래됐다는 거는 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영국에서 왔다면 이제 원래 막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막 진짜 오래된 것도 있는 거죠. 있긴 있는 거죠. 지난 50년 동안의 그런 고도 성장의 그런 뭐 경제 패러다임은 거의 끝까지 그 정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만 제작해서 해외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좀 한계 있고, 근데 그 다음에 한국이 어떻게 새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방향이 아직 파악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매우 걱정스러운 점도 있고, 근데 그 반면에서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어요. 남북 그 교류 제도 하면은 새로운 실험도 할 수 있고, 북한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인프라도 그렇고 우리 완전히 모범적인 나라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강화도를 지나면 또 다른 섬이 나타납니다. 교동도에는 오래된 시장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 전쟁 때 북한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이 고향인 분들이 살고 계세요. 시가 좋으면 잘 보이고 아주 섬에 거리가 가까워요. 바다 건너 황해도에서 건너온 분들이 대부분이랍니다. 신기반기야. 좁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북한 땅, 황해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 땅이 진짜 가깝다. 대박 잘 보인다. 여기 근데 막 생각보다 건물도 많고 여기 심지어 막 엄청 막 아파트 같이 생긴 건물도 있고, 근데 여기 북한 땅인 거 몰랐으면 아예 어디 나라인지 모를 거예요. 와, 진짜 가까워요. 여기 거기 펜스가 없었으면 제가 그냥 바로 수영해서 갈 수 있을걸요? 여기 북한 땅까지 여기서 몇 킬로 돼요? 여기서 한 3.3km 될 거예요. 그래요. 여기 몇 살 때 오셨어요? 10살. 10살 때 오셨어요? 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8. 78이요? 이제 죽을 나이가 다 됐지 뭐. 그게 가까워도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긴 왜 안 가고 싶어서. 내 고향인데. 고향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우신 그런 거 있으세요? 아, 그러요. 뭐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4명절이 있어, 4명절이 있어. 예? 근데 그때마다 이제 사실은 내 어머니 소리를 한번 불러보고 죽는 게 제일 소원이야, 나의 소원은. 내 10살에 어머니가 헤어졌는데 여태 어머니 소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7년 동안을. 그래서 그게 제일 소원이고 그거만 한 번 하고 죽어서 소원이 없어서 나는. 어머니라는 소리. 어머니 돌아가셨겠지만 이제 돌아가셨을 거야. 근데 제일 부럽고 그리운 거에 그 어머니 소리가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머니도 잘해드려. 부모님한테. 그거 한 번 못하면 참 눈물 나고 밤낮. 진짜 기맥힌 거야, 그게.
to the island was when you can literally see North Korea. It's like, wow, it's like a stone's throw away. You could probably throw a stone and you'd reach the other island. It was so, suddenly everything felt a lot more real, but in that sense it felt even more far away. This idea where it's like, okay, there's a fence there, like there's something there but I can't touch it. And I can't imagine what that would feel like for people who have family in North Korea. 2017년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여러 차례 해서 마치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긴장했잖아요. 불과 1년 만에 평화적으로 분위기가 바뀐 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을 공부하고 계시는 랑코프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 다니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반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남북한 이런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좀 좋아지고 옛날보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북한 사회에서도 이런 변경, 좋은 쪽으로 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사는 것도 변경이 됐는지 궁금했어요. 예, 물론 그 남북 정상회담 등 그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게 중요하지만 보다도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정책입니다. 제가 김정은 정책을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그들이 상황을 감안하면 그 보다 더 좋은 정책을 시행하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올해 5월에 북한으로 가서 많이 보름 정도 있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가본 적이 많아요. 가본 곳이 많습니다. 그 개성, 원산, 그 금강산, 진주 많이 갔습니다. 어디에나 상황이 빨리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와. 물론 여전히 남한보다 매우 어렵게 살아요. 여전히 남북 격차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북한이 국제사회가 많이 좋아진다면 국내 경제 발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보면 경제 발전이 기본이다. 잘못 사는 나라에서 인권이 있을 수 없다. 사람들은 개인 자유가 있을 경우에도 그들이 먹을 게 없고 몸이 아플 때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이와 같은 정치 자유는 별 가치가 없다. 그 때문에 남한은 먼저 개발 독재로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만들고 민주국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불가피한 타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지금 그 같은 길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기본 목적은 북한이 등소평, 북한이 박정희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와. 성공하면 진짜 좋은 소식이죠. 한국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면 통일이 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실로 말하면 단기적인 통일은 아무 근거가 없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대북 정책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평화 공존이다. 아주 오랫동안 남북한 평화스럽게 살고 협력하고 무역하고든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둘째 목적은 북한이 비핵화가 불가능하지만 북핵 감소, 북핵 동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필요만큼 핵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지만 보다 더 많은 핵을 만들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는 북한에서 지금 김정은 정권이 개방이 없는 정책을 함으로써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정책을 도와줘야 합니다. 인도주의 이유도 있고 매우 현실주의적인 실천주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경제를 잘 발전하는 북한은 덜 위험합니다. 저는 이렇게 30분 만에 30분 안에 이렇게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을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High volume. It's high volume, but not high impact. It's actually really stunning up here. 저는 최근에 한국말 실력 좀 늘어서 그런 건지 제 주위에 있는 한국 분들에게 좀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오, 다니 이제 완전 한국 사람이네. 한국 사람 다 됐나 보네. 이런 칭찬 좀 많이 듣고 있지만 제가 이 프로젝트 통해서 이 프로젝트 덕분에 전에 가보지 못했던 곳 그리고 이제 직접 얘기 못했던 분들하고 이런 흥미롭고 뭐가 많이 배울 수 있는 경험하게 됐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아직까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된 것 같고 또 아직까지 얼마나 외국인인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를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더 뭔가 이제 한국에 대한 전문가 돼가는 것보다 뭔가 내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아예 모르는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저한테 한국에 대해 더 깊숙이 알고 싶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히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